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나라도 주식시장 5,000포인트 시대가 열 수 있겠나? 그 내용을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한국의 금융시장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임기 내에 5,000포인트 이상 육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내용을 제가 다른 나라 사례와 비교해서 자료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내용은 한국, 미국, 일본 역대 대통령 주가를 비교해 보고요. 한국만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인데 왜 못 올랐을까? 미국과 일본, 이탈리아는 4배가 상승했는데 어떻게 올랐을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약속했던 주가 5천 가능한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요. 간단하게 보면 이제 한국 증시가 10년 내내 제자리 걸었고 정말 5,000포인트 이상 갈 수 있는지 그걸 보려면 먼저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이제 자산시장 5,000포인트 육성과 관련된 그 발언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저는 우리 자본시장이 좀 비정상적 요소만 제대로 보존해도 특별한 변화 없이 3,000포인트 넘어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 거기다가 몇 가지 조치들이 추가되면 저는 길게 봐서 5,000포인트 충분히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식시장의 평균 승자산 비율, 성장성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선진국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너무 낮습니다. 정상화만 되고 상당적으로 회복되고 산업 경제 정책이 정상화되고 또 한반도의 평화 안정 구조가 정착이 되고 주식시장의 주가 조작 같은 비정상적인 지배 그러니까 소유 지배 구조를 개선해서 지배 경영권을 좀 남용하지 못하도록 만들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우리나라 세계 경제 규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2022년도 연합뉴스가 낸 자료인데 보시면 GDP 국내 총생산 규모를 데이터로 뽑은 거예요. 이 내용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2005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GDP 생산국가 10위였어요. 세계 10위.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딱 취임하면서 13위로 추락했어요. 그리고 계속 13위예요.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2021년도까지 여기 보시면 10위였습니다. 2005년도 10위, 계속 10위, 그리고 19년도에 잠깐 12위로 내려왔다가 다시 12, 12. 윤석열 대통령이 딱 들어와서 13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10위였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도 10위였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면서 13위가 돼버린 거예요. 그 사이를 누가 이탈리아가 치고 왔죠. 이탈리아가 치고 들어왔죠. 우리나라는 GDP 생산 규모가 12년에 1조 6,733억 달러, 이탈리아가 2조 105달러, 그리고 미국이 25조 4,627달러, 일본이 4조 2,256억 달러죠. 그 사이에 일본, 미국, 이탈리아는 10년간 주식시장 4배 성장, 4배. 4배 올랐다는 얘기죠. 4배. 자, 미국 볼게요. 지금 이 오바마가 거의 그 재선을 했죠. 오바마가 1기, 2기가 있는데 10년도부터 17년도까지 1기를 했는데 이때 오바마 12년도에 다우지수가 9,100포인트에서 9,100. 9,100 다우지수가 바이든 임기 때 45,000이 된 거예요. 45,000. 4,700 올랐어. 4,700. 미국 증시 4,700 올랐어요.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자산시장이. 미국이 그렇게 좋았습니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부침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결국 꾸준하게 오르내리고 하면서 미국 증시가 4,700 올랐죠.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한 사람은 대박이 난 거죠. 결국 트럼프 때도 18,400에 시작해서 29,000에 끝났고 바이든이 최고치를 찍은 거죠. 그럼 일본 볼까요? 자, 일본 보세요. 일본 잃어버린 20년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무시했잖아요. 일본 저것들이 힘들다. 잃어버린 20년이다. 그랬는데 아베가 2012년도에 취임했잖아요. 아베가 취임하면서 달라졌어요. 아베가 어떤 걸 했습니까? 양적 완화. 유동성을 엄청나게 뿌렸습니다. 엔화를 떨어뜨리고 수출을 늘리고 그다음에 돈을 풀어서 공급하고. 근데 모든 국가가 아베를 비난했죠. 자살행위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보세요. 그때 니케이 225 지수가 8,770선이었는데 쭉 이시바 총리 올 때까지 4만대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4만대까지. 아베가 집권 시절이 제일 많이 올랐죠. 아베가 8,700이 올라가서 22,500까지 갔고, 그 다음에 스가 히데요시가 3만을 만들었고, 기시다가 42,000까지 만들었단 말이죠. 이런 흐름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러면 이탈리아 한번 볼까? 이탈리아? 우리나라랑 경제가 규모와 비슷한, 우리나라보다 경제가 더 계속 더 처졌던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계속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한 수 아래였습니다. 이탈리아가 이제 보시면 2012년도에 12,000포인트가 39,800, 4만까지 올라왔어요. 이 10년 사이에.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보다 경제가 더 쭈그러져 있던 이탈리아가 4배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자,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초기 때 2000이었어, 2000.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끝날 때 2500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 3300 찍었고 2500이에요. 결국 지금 현재. 한 번도 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 자리. 만약에 다른 나라 기준으로 했다 하면 우리나라도 종합지수가 8000포인트, 7000 찍고 7500, 8000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5000포인트 못 갑니까? GDP 규모 세계 10위에 2005년도부터 21년도까지 10위였어요. 근데 우리나라 자산시장이 계속 제자리에 10년 동안 일본, 미국, 중국 다 올라갔는데 왜 그래요? 우리나라보다 한 수 아래에 이탈리아도 올라갔는데 한번 보게요. 자, 그러면 중국도 볼까요? 중국이 시진핑이 2012년도에 취임했는데 취임 당시 724, 그리고 지금 1915, 심천지수. 중국도 하물며 2.5배 올랐어요. 2.5배. 우리나라는 제자리. 자, 국내 총생산 볼게요. 미국은 GDP가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세계 26.3%의 경제 규모를 차지해요. 일본, 아베가 취임할 때 이렇게 GDP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베가 물러나자마자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자산시장 올라갔습니다. 자, 이탈리아 별거 없었어요. 이탈리아도 세계 경제의 2.18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1712억 달러 23년도에 그 다음에 1.62% 차지합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 이제 경제 GDP 추이를 보시면 18, 19, 21, 22, 23, 24 보시면 이 GDP 추이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했을 때 가장 높았어. 21년도 주가일 때 3,300 갈 때. 그리고 계속 줄어들었어. 22년 1,600, 1,700, 1,700 쭈그러들었어요. 더 줄어들었어, 캐파가.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아까 그것은 이제 연간이었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분기마다 이 GDP가 분기마다 발표하죠. 우리나라 올해 1분기 역성장했습니다. 미국도 올해 1분기 역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 1분기 역성장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 보시면 우리나라는 꾸준하게 보시면 16년도부터 꾸준하게 2% 안팎. 우리나라 보시면 18년도 2.9, 2.3, 4.6, 2.7, 1.4, 2.2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탈리아 0.9, 0.4, 8.9, 4.8, 0.7, 0.7 좋았던 적도 있었지만 낮아요. 물론 미국은 좋죠. 3, 2.6, 6.1, 2.5, 2.9, 2.8 좋아요. 일본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0.6 마이너스도 였어요. 0.4, 2.6, 1, 1.9, 0.1 그런데 자산시장은 4배씩 성장했어. 이탈리아, 일본, 미국.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됐습니까? 결국 경제정책 잘 못했고 한반도에 투자 이력을 조성하지 못했고 대통령 잘 못 봤다는 얘기예요. 경제 마인드가 있는 대통령을 뽑지 못했다는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걸 봐야 되겠죠.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이야기했던 그 키워드 뭔 얘기했냐? 우리나라 주식시장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몇 가지 조치만으로도 3,000포인트 돌파 가능하다. 그 인터뷰 키워드를 보니까 한반도 평화안전기준을 조성해서 투자 환경을 만들겠다. 상법을 좀 개정하겠다. 경영권 남용을 방지하고 주주 친화로 가겠다. 산업경제정책을 정상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연히 여기에는 외교도 들어가죠. 이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중국과 러시아와 무역 안 했습니까? 이 경제가 활성화됩니까? 경제에는요 적도 아군도 없어요.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잘 살게 하고 있는 적도 아군도 없어요. 미국이 그러잖아요. 중국 후려쳤다가 또 프렌들리 했다가 러시아하고도 손잡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뭐합니까? 한국의 러시아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 가동 러시아가 가져갈 판이잖아요. 중국 여러 가지 수출 제한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정책을 어떻게 펼치냐가 매우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는 거죠. 결국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매우 중요한 자리인데 이런 걸 하게 되죠. 이 평화 정착을 유도할 수 있고 외교를 다변화해서 국가를 부강하게 할 수도 있고 경제 정책을 통해서 나라를 살찌게 할 수 있고 예산 관리를 통해서 민생을 살필 수가 있고 갈등 관리를 통해서 국가의 아젠다를 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GDP, 그다음에 GDP 분기별 생산량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나 일본에 비해서 4배 올라가지 못할 이유가 없었는데 우리나라는 10년 동안 자산시장이 꽁꽁 묶여서 제자리 걸음 걸었단 말이죠. 왜 그랬냐고요. 왜 이렇게 살았냐고요. 왜 국민을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었냐고요.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좀 부자 좀 돼보자고요. 우리 국민이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경제 지도자를 뽑아야 될 것인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잘 살펴봐야 된다. 우리가 부자로 잘 살기 위한 겁니다. 제가 데이터 보여드렸잖아요. 이탈리아한테 치월당했고 중국, 미국, 일본 다 봐도 뭐 달라질 게 없고 경제 규모에 비해서 우리가 잘 해왔는데 2022년도부터 GDP가 떨어졌고 안 되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 국민을 부자로 만들고 주식시장을 5,000포인트로 육성을 해서 자산시장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CEO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데이터로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주가 5천 시대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하고 어떤 마인드를 갖고 어떤 전략과 어떤 종목으로 압축할 것인지 그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